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30살이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그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같이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거의 나이가 꽤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후반기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인생을 한 30으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역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해라는 의미를 가져서 두 번째 맞이하는 30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 스스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이 되고 디지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그 준비 작업 일환으로서 사실은 세계 문화 기행을 꿈꿔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신문사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 한 4, 50개국 또 한 6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중단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바꿔서 국내에 좀 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체 그림 하에서의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 시골에 조그만 그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하니까 나무를 심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 농막 신고도 하고 화장 처리도 해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했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그 해외여행 자체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저 생각은 2021년에는 인생의 재충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제2의 청춘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결정한 것은 골프 대학입니다. 골프를 하면서 건강도 유지를 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또 거기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택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저희 어떤 제2 청춘대학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마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한 2년간의 세계 문화 기행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출발 선상에서는 사실상으로 그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이 미루어졌는데 2021년 9월이나 2022년 1월로 지금 그 런던 대학에서 피팅 스칼라를 초청장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지식재산 관련된 공부도 하면서 미술도 또한 스포츠 공부도 패션이면 패션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칼라니까 특별하게 학생처럼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만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현재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전문가들과도 만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1년 현재 그 골프대학의 경기 지도과에 일단 등록을 지금 등록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이 이제 2월 초에 납부를 하고 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게 마쳐지면 한 1년간에 다시 이제 런던 대학에서 했던 비지팅 스칼라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일정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서 1년 정도의 국내에서 어떤 준비 겸
글로벌 대장경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2년 동안은 그에 맞춰서 1년 정도는 베이스 캠프를 런던 대학에 두면서 나머지 1년은 런던에서 온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나라를 선정을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동남아 1개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 다음 남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은 그 동남아의 치앙마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중국, 일본 이런 대학 쪽에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 그동안에 기행하고 연구한 부분을 정리해서 논문 형식이든 책이든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유수한 예를 들어서 가급적 저는 생각에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영국의 대학에서 미국의 영국의 유명 대학에서 이제 그것을 같이 비지팅 스칼러에서 같이 이렇게 논문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 분야는 지식자산과 아트입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사도 IPN 아트로 했는데 관련돼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관심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중심이 되는 것이 지식자산과 아트 쪽인데, 그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리스트를 일단 뽑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질문지를 지금 현재 공통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50에서 한 70개국 정도, 가능하면 목표나 그냥 100개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수들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하거나 허락을 하면 한 학기 정도 강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는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거나 또 여건이 안 되면 이메일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공통된 질문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만들어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주된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과 아트 쪽입니다. 그래서 아트 쪽에서는 미술 평론도 좀 관심이 있고,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제가 골프 대회를 가기 한 것은 거기에서도 현지 문화하고 현지 생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지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국내 기업의 파견 기업가들이라든지 현지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단 골프를 같이 함으로써 어떤 좀 더 문화와 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는 모두 다 온라인 신문사와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 신문사에서 칼럼 형태로 텍스트 형식으로 매일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과정도 매일 당시로 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쓰고 또 비디오 형식으로 지금과 같이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이렇게 매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지금 온라인 신문사가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부가적인 비즈니스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사실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총 지금부터 2021년은 국내, 2022, 23은 비지팅 스칼라서 주주 그쪽에 비지팅 스칼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해외 거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하고 25에는 약간 반반 정도 국내에서 왔다 갔다, 그 사이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비중을 그렇게 해서 어떤 조금 더 비즈니스를 좀 창출하는 방향으로 부가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5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베이스 캠프를 몇 개 꾸려서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 이제 같이 교류 제 그것만 아니고 같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차피 디지털 시대에 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청춘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골프대학을 뭐 여건상 골프대학을 했습니다만 동시에 사실은 또 사이버대학에도 지금 현재 재입학을 지금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사실은 그 같이 이렇게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선정의 기준은 제가 원하는 거. 근데 다만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좀 더 골프는 뭐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컴퓨터 과학 같은 건 사실 조금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대학을 아니라도 요즘 뭐 그 인터넷으로 컴퓨터 뭐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이해, 뭐 코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타블렛이라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IT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쪽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동시 병행이 가능한 사이버 대학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 컴퓨터 활용 부분에서 뭐 윈도우 10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사진을 뭐 핸드폰에서 뭐 이쪽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디지털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뭐 100번 이렇게 한다면 그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그 활용하면서 또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숙달이 되고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 실제로 뭐 미래학자는 5, 60대가 사실 구매력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디지털 시대가 돌입됨으로써 사실상으로 젊은이하고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충전해서 오히려 그 시장에서의 어떤 단순한 소비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간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뭐 요거 배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그런 어떤 전체 10년에서 그 프레임을 어떻게 잘 실 것이냐는 것은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세계 문화 기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청춘대학을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뭐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영어 이쪽인데 뭐 그러니까 대충 어려운 뭐 건데 저희 사실 언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서는 한 200개 정도 각 나라별로 한 지금 말씀하신 영어는 뭐 그런 기본적으로 크게 간단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4개국에서는 한 기본 문장 한 200문장 정도를 외워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미 활동이니까 간단한 키보드, 피아노 부분, 피아노 좀 어려우면 그래서 뭐 색소폰은 그냥 멜로디 악하니까 그냥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음악, 미술에서는 뭐 간단하게 뭐 스케치북 가지고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유화를 그러니까 요즘 뭐 크레용 같은 그런 유화가 기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우는 것은 뭐 이렇게 지우는 그 간단하게 이렇게 묻은 그것을 이렇게 기름을 묻히는 그것을 지우면 되는 거니까 요즘 많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부분도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텍스트 칼럼을 쓰면서 있어서도 뭐 약간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간결한 시 형식으로도 뭐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발표라기보다는 일기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골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가장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과 어떤 근교에 도심과 앞으로 도심이 더 발달된다고 합니다만 도심과 근교에서 어떤 뭐 농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냥 나무를 그냥 심을 수 있는 그런 농지 그다음 조그만 농막 같은 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예산적으로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으로 그 현재 서울에 있는 뭐 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뭐 쪼개서 규모를 좁히는 거죠. 면적을 줄여서 서울에서도 사무실 겸 집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남은 반 정도 금액 뭐 3분의 1 정도 금액으로서 시골에 뭐 아무래도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나무 심는데 그것을 뭐 정원처럼 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농막을 같이 설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지금 이렇게 어떤 소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자기 발전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어떤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또 책도 쓰고 또 책을 쓰면서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에다가 조그만 농장을 하나 뭐 농장이라 할 건 없지 하나 농지를 좀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데 그게 농마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사람들과 뭐 이래서 뭐 세미나 겸 말이 세미나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음악 한 사람 뭐 음악 하는 사람 뭐 하고 뭐 간단하게 뭐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색소폰 하든지 피아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림 약간 전시회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각자 했던 것을 한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학생 정도 뭐 소년 가정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뭐 아주 자그마한 약소한 금액이 클 수가 없는 거죠. 중학생이나 이런 쪽이니까. 국민학생은 조금 아주까지 뭐 국민학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럼 한 학기 등록금 정도 수준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서 뭐 이래서 뭐 가볍게 이렇게 뭐 이래서 뭐 삼겹살을 구워서 뭐 이렇게 바비큐 만찬을 한다든지. 근데 그 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같이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래서 온라인상으로 세계에서 석학이나 전문가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주의 그 거기에서도 만찬을 하고 시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뭐 동유럽, 그다음에 남미 이런 지역, 뭐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도 되겠죠. 그런 지역에 뭐 가서 뭐 하는 제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무실을 뭐 조금 빌리든지 뭐 이래서 여비연비를 하면 되는 공간이 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전문가가 서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에 초청하고 비행기표는 각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와서 체류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현지 쪽에서 부담한 초대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공동 뭐 그걸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인생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프레임 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 문제는 그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신문사 겸 방송국, 유튜브 신문사, 온라인 신문사는 뭐 신문사하고 유튜브는 뭐 방송국이랑 마찬가지니까 그걸 하면서 어떤 오프라인 비즈니스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점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별도의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꽃나무를 심었다 하면 그것을 뭐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만찬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그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골라야 되겠죠. 너무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약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죠. 크게 뭐 수익만을 창출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나무를 심는 즐거움, 꽃나무를 심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 공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약간의 뭐 그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판매하는 뭐 그런 수준. 그것이 못 나누니까 전 세계로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전에 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주거 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는 뭐 농지, 절단지니까 좀 뭐 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걸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다음 농마을 설치해서 뭐 가끔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그러고 힘들 때는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으로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 그러나 너무 힘들게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가장 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규모의 땅이라든지 뭐 예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라든지 사무실 부분에서는 해외에서도 지금 두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뭐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뭐 일정 기간 그 사무실 같은 집을 뭐 아파트 같은데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간의 비용을 들어서 고정적인 베이스 캠프 해외 베이스 캠프 몇 개 정도는 뭐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전문가의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을 일부 일정한 조건하에서 뭐 임차를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공간이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임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활동을 해서 수익 창출을 일으켜서 뭐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실은 뭐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노후 대책과 연금 대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국민연금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만약에 충분히 부족하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주택에서 뭐 주택에서 사실은 사무실 온라인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을 그 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연금 주택연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것을 뭐 그 임차 사용하도록 해서 그 수익으로서 일단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정한 그 자산 확보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농장이라든지 나무를 심어 판매한다든지 꽃나무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수익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강연 수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책을 해서 출판해서 수익을 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행을 해서 해외에서 많이 거주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디지털 노마드로서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의 의미는 굉장히 뭐랄까 책 읽기와 마찬가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또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나의 어떤 뭐 신문사나 방송 활동에 있어서 어떤 소재가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위대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정호성 시인님과 뵀는데 굉장히 느끼게 한 바가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를 지식재산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으로서 면주에서 총망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시도를 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왕 미리 어레인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각자 베이스 캠프 내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또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지 얘기가 됐을 때 골프 라운딩을 그걸 아주 돈이 여건이 되면 좋은 데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외국에서는 사실은 1년간 얼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 돼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그게 비싸게 그렇게 아니니까 라운딩을 하고서 집으로 와서 직접 요리를 해서 같이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가성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 부분인데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산책과 등산을 하면 수 있거든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수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리고 가장 저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웠던 것은 몸무게는 20대 몸무게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20대 말에 제 몸무게가 61kg 정도로 했는데 지금도 한 61에서 한 62 정도 수준으로 좀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만 자체가 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절에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단계 어깨가 좀 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는 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몸무게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도 스스로 만족을 해서 피부 관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워낙 또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 건강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바른 자세 같은 걸 좀 신경을 써서 그걸 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힘찬 발걸음을 로서 이렇게 나아가서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자신감 있고 좀 진취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우아하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우아하게 얘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복 부분이나 그런 데 있어서도 좀 더 깔끔하고 그런 어떤 이렇게 잘 조아준 코디가 된 그런 어복을 입어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도 좀 더 스스로 노력해서 중저음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로서 예술 활동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피아노 부분, 뭐 지금 생각은 국내에서 한 두세 곡 정도를 그냥 연습을 해서 그 두세 곡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그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뭐 정 안 되면 뭐 색소폰이라든지 그런 멜로디 악기나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방법상으로 정 안 되면 한 곡, 두 곡만 하더라도 1년 동안 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사실은 뭐 저는 사진을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만은 뭐 사진 같은 거, 뭐 또 사진, 또 유튜브나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사진 1초에 30번 찍은 사진의 결합이 뭐 동영상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취미 활동이고 예술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꾸미고 또한 글로벌 그 대장정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중간에 점검을 해서 스스로 반문해서 이거 지금도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냐. 만약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뭐 과정이 중요한 것이 결과를 이룬다는 것은 뭐 지금 제가 계획을 발표를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이루어지면 또 좋겠지만 뭐 과정이 즐겁다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고 과정을 즐겁고 제대로 한다면 뭐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또 결과가 이랬으면 또 다른 또 도전에 그게 있으니까 물론 10년 계획을 잡았으니까 10년이 지나면 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제 생각은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획은 120살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뭐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복일지 아니면 불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장기 120세로 기준을 삼게 되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어떻게 앞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DNA가 모여서 헤쳐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판의 춤 사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끝없는 죽음이라는 단두대로 가는 어떤 불행한 그 과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과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지금 특히 제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장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장 후회하거나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느 통계치를 보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남한테 뭐 해꾸짐을 하거나 아니면 매치게 하거나 좀 그런 것을 좀 안 하고 좀 풀어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그걸 풀었으면 좋겠다. 풀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랍게도 나누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본받아서 저는 이번에 1차적인 앞으로 120세까지 간다면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준비 과정으로서 10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20세라는 과정의 준비 과정이겠죠. 지금 국내에서 1년, 그 다음에 2년, 해외에서 있던 여러 가지 머무는 생활이 주되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즈니스 측면으로서는 하되 또 디지털 노마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금 그 병동에서 죽음이라는 미래의 현실을 바로 직면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 즉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자. 그 다음에 풀어가는 인생, 남들과 같이 좋은, 그게 아니라도 좋게 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같이 나누는 인생,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